안녕하세요, 와인각입니다. 여기 와인샵에서 와인을 추천하다 보면은 참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듣다 보면 현 시점의 트렌드가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참 재미난 질문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오렌지 와인은 오렌지로 만들어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와인을 지칭하는 용어가 참 많습니다. 와인을 분류하는 6가지 기준에 의해서 다양한 용어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탄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스파클링 와인이냐 스틸 와인이냐로 나뉘고, 두 번째로 컬러에 의한 분류에 의해서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식사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식전주냐, 식중주냐, 식후주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번째에는 바디감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풀바디, 미디엄 바디, 라이트 바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당도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드라이, 미디엄 드라이, 스위트 등으로 불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정 강화 와인이나 가향 와인 등의 기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6가지 기준에 의한 자세한 설명은 6가지 와인 분류 기준 영상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여기를 클릭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은 이 6가지 분류 기준 중 두 번째 컬러에 의한 분류입니다.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해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와인 경영학을 전공하러 떠나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큰 비중이 없었던 오렌지 와인이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트렌드가 바뀌기에 이제는 어엿한 카테고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영상 바로 직전 영상이 제가 지난번 조지아에 다녀오면서 올린 마지막 영상이거든요. 조지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You as a Georgia, you are cradle of wine culture. You are origin of wine culture. You have huge benefit. 바로 와인 문화의 요람, 와인 문화의 발상지라는 이미지입니다. 제가 공부할 당시에는 와인 문화의 역사는 6000년으로 배웠습니다. 이란 북쪽,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리고 조지아, 코카소스 산맥 남쪽 지역이 와인 문화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We are date back to 6 millennium before Christ, so 8,000 years of history of wine making. Originally is kept in Tbilisi National Museum. 그런데 기원전 6000년 전에 사용된 유적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국경에 인접한 조지아의 중요한 신석기 유적지인 크라미스디디 고라 지역에서 새롭게 발견되면서 와인 문화는 8000년의 역사로 2000년이나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ჩვენ ვაკეთებთ ამის გადამხმა, აი ასე მოძრაობას. So since the site was not enough, შემდეგ ვასწორებთ. არგებულვა სხვათა შორის ხელები რომ დამის. 이곳 조지아에서 와인 양조에 사용된 큰 달걀 모양의 용기를 크베브리라고 합니다. 이 크베브리 용기에서 발효 숙성된 와인을 크베브리 와인이라고 하고, 이 용기를 이용한 크베브리 양조법은 201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화이트지만 통상 레드 와인 양조에서 사용하는 침용 시간이 추가되는 거죠. 이 침용 시간이 레드 와인 양조에서 중요한 점이, 레드 와인의 가장 큰 특징인 컬러와 타닌이 이때 우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레드 와인의 색소인 안토시아닌 색소는 포도 껍질 안쪽에 있습니다. 또 레드 와인의 가장 중심되는 미각인 이 탄닌은 포도 씨의 60에서 70%, 포도 껍질의 30-40% 있습니다. 이 침용 시간에 이 성분들이 천천히 우러나오며 레드 와인의 풍미의 골격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 침용 시간을 활용해서 이 색소가 덜 우러나오게, 적절히 우러나오게 하면서 양조하는 법이 로제 와인을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 침용 시간이 줄어들면서 컬러가 옅게 우러나왔듯이 떫은 맛을 보여주는 이 탄닌도 적게 우러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로제 와인의 경우는 컬러에선 레드 와인 쪽으로 살짝 핑크빛을 띠지만 미각적으로는 탄닌이 거의 없으므로 화이트 와인의 상큼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섞어서 발효를 할 수도 있고 각각 양조를 해서 이 블렌딩을 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양조 방식의 기본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지아 크베브리 양조법을 살펴보면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청포도의 경우에 이 포도즙을 바로 분리하지 않고 포도즙, 껍질, 씨, 줄기 등을 한꺼번에 넣어서 함께 발효를 하게 됩니다. 청포도이지만 이 침용 시간을 거치며
와인의 컬러가 옅은 로제 와인 컬러부터 진한 핑크, 대추색 등 다양한 오렌지 컬러를 보여주게 됩니다. 때로는 황금 호박색까지 보여주므로 엠버 와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컬러만을 보면 일반 화이트 와인이 병 속에서 오랜 숙성을 거치며 나타나는 빈티지 와인 또는 올드 와인의 컬러와 굉장히 유사하게 됩니다. 또 발효가 끝나면 이 산소를 차단하고 수개월간 숙성을 시키게 되는데 이때 드라이 화이트 와인의 풍미에 숙성된 와인 풍미와 타닌이 살짝 더해지며 일반 화이트 와인에서 맛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풍미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렌지 와인의 시초인 조지아에는 525종의 토착 품종이 있고 그중 75% 품종이 청포도 품종입니다. 참 다양한 오렌지 와인이 생산되고 있겠죠. 지금은 동유럽에서도 많은 생산자들이 오렌지 와인을 생산하고 있고 특히 슬로베니아는 오렌지 와인 생산국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와인 생산자들의 주도로 슬로베니아뿐만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도 오렌지 와인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오렌지 와인은 어떤 음식과 잘 어울릴까요? 드라이 화이트 와인인데 숙성의 풍미가 더해지며 탄닌의 골격도 갖췄다. 조지아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제 경험을 나누다 보니까 공통된 음식이 나오더군요. 바로 삶은 고기가 그 해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쌈이나 수육에 오렌지 와인을 곁들인다면 정말 환상 그 자체일 겁니다. What is the name? 삼겹살이야. 익숙한 맛이라 그랬어. 양념도 우리 갈비찜하고 비슷해. 이번 조지아 여행 중에 맛본 다양한 음식 중에 삼겹살을 삶아서 우리네 갈비찜 양념과 비슷하게 조져서 나온 음식이 있었는데 오렌지 와인과 정말 잘 어울렸었거든요. 영상 찍으면서 지금 침샘이 폭발하고 있어요. 클래식한 컬러에 의한 분류인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에 한 가지 카테고리를 더 추가합니다. 바로 엠버 와인으로 불리는 오렌지 와인 카테고리입니다. 로제 와인은 적포도 품종을 가지고 식용 시간을 짧게 조절해서 컬러를 핑크빛으로 옅게 그리고 풍미를 산뜻하게 만드는 방식이고, 오렌지 와인은 청포도 품종을 가지고 식용 시간을 추가해서 컬러를 오렌지색으로 짙게 그리고 탄닌의 골격과 숙성의 풍미를 살짝 더하며 묵직한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이라고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서빙 온도도 일반적인 화이트 와인은 6도에서 12도, 레드 와인은 12에서 18도로 서빙을 하지만 이 오렌지 와인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와인보다는 살짝 높게, 레드 와인보다는 살짝 낮게, 그래서 12도 내외로 서빙을 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렌지 와인 또는 엠버 와인의 정의를 살펴보고 양조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8000년 역사의 오렌지 와인으로 슬기로운 와인 생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와인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